안녕하십니까. 백경현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책을 한 권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김진명의 예언이라고 2017년 7월 10일 날 쓴 소설입니다. 근데 이 소설은 우리가 1983년 9월 1일 날 우리나라 대한항공 007기가 사할린 상공에서 소련 전투기의 미사일을 맞고 격추된 사건을 재조명한 소설입니다. 그래서 당시 269명의 승객과 승무원 전원이 사망한 사건이었었고, 칼 007기가 왜 격추되었는가에 대한 미스터리를 잘 설명해주고 있고, 또 당시의 탁승객 가족에 대한 슬픔과 역경을 재조명함으로써 극화한 소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적 사실을 갖고 현실과 픽션을 이렇게 넘나들면서 시대의 첨예한 미스터리를 통쾌하게 해결한 작품으로서 제가 상당히 감동받고 있고, 당시 우리가 1983년 9월 1일 하면은 대한민국에는 전두환 정부와 레이건 대통령, 일본에는 이제 낙하선의 수상, 또 소련은 안드로로프 서기장 등이 국가적 리더로서 활동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당시 또 상황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은, 소련의 공산주의가 이제 세계로 이렇게 막 확장되어가는 시기였고, 핵무기 숫자도 미국의 3배 이상이었고, 소련은 핵 잠수함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소련을 대적하기가 어려운, 군사적으로도 이제 열세인 상황이었습니다. 이 소설에는 저에게 크게 3가지 감명을 줍니다. 첫 번째는 가난한 가정이 붕괴되면서 고아가 된 두 남매 사이에 있었던 일을 잘 극화해가지고 감성을 자아나게 했고, 두 번째는 역사적 현실을 통해서 한 인물의 예언적 상황을 설명하고 그 후에 이 사실이 입증되었던 사건입니다. 그 하나가, 당시 레이건 대통령은 이제 공화당 정부로서 사실 미소전쟁에서 밀리는 현상이었기 때문에 차기 대통령 선거에 당선될 확률이 낮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대통령 선거하는 당시에 레이건이 압도적으로 당선될 것이다 라고 보도하면서 운명을 걸었었는데, 사실 레이건이 재선에 성공했던 일이 있었고, 두 번째는 소련이 미국을 압도하면서 공산주의를 확장해 가는 상황에서 7년 안에 소련이 붕괴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정확히 말씀하신 그 7년 후에 소련이 붕괴되었습니다. 또 세 번째는 김일성이가 사망할 것이다. 물론 이제 다 나이가 들면 사망하지만 몇 년도에 사망할 것이다 라고 정확히 예측하면서 맞았습니다. 그분이 하나 또 예언을 한 게 있는데, 그거는 아직 시기가 미도래됐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려 봐야 되겠지만, 2025년도에 대한민국이 남북 통일이 된다 라고 예언했는데, 여기서는 지금 설명을 못 해드리겠지만 우리 짐 로저스가 쓴 세계에서 가장 자극적인 나라, 이거를 읽어보시면은 우리 대한민국이 왜 관심을 갖고 있는가를 여러분이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소설의 전개 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1980년 9월 1일 269명의 승객을 태운 항공기가 소련 전투기가 이제 피격되기 전에 상황이 이제 전개를 됩니다. 대한항공 007기가 이제 뉴욕을 거쳐서 알래스카를 거쳐서
알류산 열도를 거쳐가지고 소련 영공을 야간 비행을 합니다. 이제 유유자적하면서 날아가는데 이 당시 이 광경을 추적하고 있는 곳이 이제 세 곳이 있었어요. 이제 미국의 북태평양을 감시하는 방공망 부대가 있었고, 또 러시아에도 극동사령부 쪽에 방공사령부가 있었고, 또 일본의 그쪽에 이제 레이더 기지에서 이렇게 쭉 추적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당시에 국가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어느 한 곳에서라도 우리 민항기와와 통신을 했으면은 이게 그 아쉬운 상황을 벗어날 수 있었는데 알려주질 않으면서 이 격추된 사건으로 이제 쭉 진행이 됩니다. 주인공 두 사람을 이제 대두를 시켜요. 이제 지민이라는 사람하고 지희라는 이제 여동생. 그 당시에 이제 지민이는 10살, 지희는 6살인데 이 어려운 가정하에서 가정이 이제 붕괴되고 이제 고아로 남게 되면서 지민이의 여동생 지희가 미국으로 그 양자로 이렇게 이제 입양이 되게 됩니다. 그 헤어졌다가 이제 4년 만에 그 격추된 탑승객의 이제 여동생을 김포공항에서 마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근데 결국은 이제 격추된 사건으로 보도가 되면서 지민이 이 사람의 그 광적인 행동들이 쭉 전개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서의 20번의 이제 범죄 행위, 또 미국으로 건너가서 거기서 이제 이 사건을 파헤치는 장면들, 러시아로 이제 그 당시는 소련이죠. 소련으로 넘어가서 그 조종사를 이제 살해하려는 준비 과정들. 그래서 그 준비 과정을 하는 과정들이 생생하게 이제 설명이 되면서 극한 상황들을 잘 조명하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사건들이 정말 지금 사실적으로 있었던 일들을 잘 극화해가지고 그 당시에서는 예언이었었지만 지금은 현실로, 그래서 예언이 절대 현실로 나타날 확률이 적다는 것이 아니라 예언이 정확하게 현실로 나타나는 그런 것들을 설명한 책들입니다. 우리가 느껴야 될 중요성은 역사적 사실은 이제 반복된다는 거와 책 속에 담겨 있는 그런 예언들을 잘 이렇게 감지하고 나름대로의 또 자기의 예지력을 잘 키우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책을 읽어서 지식으로만 남길 게 아니라 이거를 나의 현실과 미래를 잘 이렇게 연결하면서 지혜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능력과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짐 로저스가 쓴 세계에서 가장 자극적인 나라를 보더라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세계를 지배할 만한 경제적 활동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이 적중하는 것은 역사학자들의 예언과 또 전문가들의 해안들이 만들어내는 이 걸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두 가지 책을 여러분들에게 추천하겠습니다. 김진명의 예언, 또 그리고 우리 짐 로저스 하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세계 3대 투자가 중에 한 분입니다. 가장 대한민국의 한반도에 대해서 정확히 예언하고 있고, 이제 세계 각국에 대한 미래에 대해서 예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가들은 특히 이런 역사적 사실들을 잘 예측해서 국가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또 우리 국민들이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본인이 앞장서고 봉사하는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충분하진 않지만 이 짧은 시간에 이 두 권의 책을 여러분께 소개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다음번에 또 만날 걸 약속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